중국이 우리 위구르 형제들에게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2026년 1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중국인들이 자주 찾던 식당에서 자살폭탄이 터졌습니다. 7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죠. 범행을 자처한 건 ISK, 이슬람 국가 호라산 지부. 이유는 중국의 위구르 무슬림 탄압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12월에도 카불의 중국인 투숙 호텔이 같은 조직에 의해 습격당했고 2025년 말에는 아프간 타지키스탄 국경 금광에서 중국인 노동자 5명이 살해됐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중국이 아프간에서 대체 뭘 하고 있길래 반복적으로 테러의 표적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위구르가 왜 아프간에서 튀어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돈과 종교 그리고 피가 얽힌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왜 탈레반과 손을 잡았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끝까지 보시면 국제 정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테러는 2025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하르성 금광에서 중국인이 살해됐고 아프간 타지키스탄 국경에서는 2차례 공격으로 중국인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숙소, 광산, 식당,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중국인은 걸어다니는 타깃이 됐어요. 도대체 중국인들이 아프간에서 뭘 하고 있길래 아프가니스탄 하면 탈레반, 전쟁, 가난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하지만 땅속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USGS 추정 최소 1조 달러, 아프간 정부 추정 최대 3조 달러의 광물 자원이 묻혀 있어요. 핵심은 리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하나에 약 8kg이 들어가는 필수 원료인데 아프간의 리튬 잠재량은 세계 최대인 볼리비아에 피적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리, 철광석, 히토류도 있어요. 히토류는 반도체와 미사일의 필수인데 현재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런 중국조차 더 필요한 겁니다. 2021년 미군이 철수하자 중국의 계산은 이랬을 겁니다. 경쟁자가 사라졌고 탈레반은 돈이 없다. 투자해주면 자원도 얻고 1대1로도 확장된다. 실제로 중국은 움직였습니다. 2008년에 따낸 아이낙 구리광산은 16년을 끌다 2024년에야 착공했고 2023년에는 CNPC 자회사가 아무다리아 유전 2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리튬 부문에도 100억 두문에도 100억 달러 투자 제한이 오갔어요. 하지만 현실은 약속과 달랐습니다. 유전 계약은 2025년 탈레반이 일방 해지했고 대부분의 대규모 투자는 서명조차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발을 뺄 수 없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중국입니다. 당원에게 확고한 무신론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 종교를 통제하고 이슬람 사원에도 국기를 걸게 하는 체제죠. 다른 한쪽은 탈레반입니다. 샤리아를 국가 운영의 근본으로 삼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여성은 6학년 이상 학교를 못 가고 음악을 들으면 처벌받고 수염을 밀면 구타당하거나 감옥에 갑니다. 이 둘이 어떻게 손을 잡았을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반에서 악명 높은 일진이 갑자기 모범생한테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합니다. 왜? 일진은 돈이 필요하고 모범생은 일진이 무서운 애들을 막아주길 바라는 거죠. 탈레반과 중국의 관계가 딱 이겁니다. 2021년 8월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미국은 철수하면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70억 달러를 포함해 해외에 있던 아프간 중앙은행 자산 약 95억 달러를 통째로 동결해버렸습니다. IMF 지원도 끊기고 세계은행 프로젝트도 중단됐죠. 이전 정부 예산의 80%가 해외 원조였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공무원 월급이 끊기고 병원에 약이 없어지고 전기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UNDP는 아프간 인구의 97%가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고 2,3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탈레반에게는 돈줄이 필요했습니다. 인권이 어쩌니 민주주의가 어쩌니 잔소리하지 않는 돈줄이요. 중국은 반대로 아프간이 가진 게 탐났습니다. 첫째, 자원, 리튬, 구리, 히토류. 둘째, 위치. 아프간은 1대1로의 핵심인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과 연결될 수 있는 중앙아시아의 교차점입니다. 셋째, 안보. 아프간이 불안정하면 신장 위구르까지 번질 수 있어요.
차라리 탈레반과 손잡고 위구르 무장 세력 단속해라 라고 요구하는 게 낫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2023년 9월 중국은 탈레반 치하 카불에 새 대사를 파견한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탈레반이 파견한 대사를 공식 접수한 최초의 국가도 됩니다. 2024년 1월엔 시진핑이 직접 인민대회당에서 탈레반 대사의 신임장을 받았어요. 전 세계가 탈레반을 외면할 때 중국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투자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을 이해하려면 위구르를 알아야 합니다. 위구르족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사는 약 1200만 명의 투르크계 무슬림 소수 민족입니다. 2017년부터 중국은 이 지역에 대규모 수용시설을 운영했어요. 중국은 직업훈련센터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슬람 기도 금지, 라마단 금식 금지, 위구르어 제한, 이민족 결혼 장려를 통한 동화 압력, 그리고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2022년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를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고, 미국 국무부는 제노사이드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의회도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건 인권 이슈만이 아닙니다. 경제와 직결됩니다. 신장은 중국 면화의 약 90%, 전 세계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35에서 40%를 생산합니다. 2021년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통과시켜 신장산 제품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했어요. EU도 비슷한 규제를 추진 중이고요.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던 중국 업체들은 신장산 원료 안 썼다는 걸 증명해야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계산이 보입니다. 서방이 신장을 막으면 중앙아시아를 통한 새 공급망으로 우회할 수 있지 않을까. 아프간을 통해 파키스탄, 이란으로 연결되는 루트를 구축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고, 아프간 자원을 개발하면 신장 의존도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탈레반에게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ETIM 단속해라. 이 조건 지키면 돈 대줄게. 탈레반은 수락했습니다. 중국 돈이 절실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ISK, 이슬람 국가 호라산 지부. 호라산은 아프간, 파키스탄, 이란, 중앙아시아에 걸친 역사적 지역명입니다. 2015년 등장한 이 조직은 탈레반의 분파가 아닙니다. IS 본부가 공식 선포한 지부예요. 다만 구성원 중에 탈레반과 파키스탄 탈레반, TTP, 이탈자들이 다수 포함됐죠. 이들이 떠난 이유, 탈레반이 너무 온건하다는 겁니다. 탈레반이 온건하다고요? ISK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ISK는 시아파도 적입니다. 카불의 하자라족 학교에 차량 폭탄과 자살 폭탄 테러를 반복해 한 번에 수십에서 85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어요. 대부분 10대 여학생이었습니다. 순위파 내에서도 자기 노선 아니면 전부 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ISK에게 중국은 완벽한 적이에요. 이슬람의 원수이자 탈레반의 후원자. 탈레반이 중국 돈을 받고 이슬람을 팔아먹었다는 비난까지 합니다. 게다가 중국인을 공격하면 전 세계 뉴스에 나오니까 존재감, 과시에 딱 좋죠. 실제로 공격은 급증했습니다. 2022년 카불 호텔 폭탄 테러, 2025년 타카르 금광 습격, 아프간 타지크 국경에서 중국 광산 노동자 연쇄 공격, 2026년 1월 카불 식당 자살 폭탄까지. 2024년 11월 이후 국경지대에서만 최소 7건이 발생해 중국인 9명이 사망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요. 중국의 탄압을 피해 도망친 위구르인 일부가 ISK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알고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분노에 불타는 사람들. ISK에겐 완벽한 자산이죠.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 파키스탄 지역의 위구르 무장 세력은 수백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일부는 ISK에, 일부는 알카에다 계열에 합류했습니다. 중국이 위구르를 탄압할수록 탈출한 이들이 급진화되고 그 급진화된 이들이 중국을 공격하는 악순환입니다. 탈레반 입장이 참 난처해졌습니다. 중국에겐 위구르 무장 세력 단속할게요. ISK도 잡을게요.
라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가능할까요? 탈레반은 20년간 게릴라였습니다. 숨고 기습하고 폭탄 터트리고 도망치는 달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정부군이 되어 ISK의 게릴라 전술을 막아야 합니다. 사냥꾼이 갑자기 먹잇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탈레반에게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보 역량. 미군 시절에는 CIA, NSA의 드론과 첨단 감시망이 있었어요. 탈레반은 인적 정보에 의존합니다. ISK에 분산된 세포 조직을 찾아내기엔 한계가 큽니다. 둘째, 기술적 역량. 탈레반 전사들은 실전 경험은 풍부하지만 첨단 장비 기반의 조직적 대테러 작전 능력은 부족합니다. 셋째, 내부 갈등. 탈레반 지도부 사이에서도 분열이 표면화되고 있어요. 2025년 1월 외무차관 스타네크자이가 공개적으로 여성 교육 금지를 비판했습니다. 중국과의 밀착에 대한 불만도 일부 강경파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구르 무슬림들에 대한 연대감 때문이죠. 중국 입장에서 탈레반은 점점 믿기 어려운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은 한때 가장 유망한 파트너로 여겨졌으나 반복되는 보안 사건 이후 관여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11월 국경지대 연쇄 공격 후에는 자국민에게 아예 철수를 권고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아무다리아 석유 사건입니다. 2023년 체결된 5억 4천만 달러 규모의 25년 석유 계약, 탈레반 정부 최초의 대형 외국인 투자였죠. 그런데 2025년 6월 탈레반이 이 계약을 일방 해지했습니다. 중국 측 직원들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에요. 탈레반이 유전을 총기로 강제 접수하고 중국 직원 12명의 여권을 압수한 뒤 자발적 계약 해지 서약서를 쓰면 여권을 돌려주겠다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인질극이었어요. 아이낙 구리광산은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08년에 30억 달러를 걸고 계약했는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리 한 톤 캐지 못했어요. 2024년 7월에야 광산 접근도로 공사가 시작됐고 MCC는 이미 4억 3천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추출은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굳게 믿어온 경제적 결정론이죠. 가난한 나라에 돈을 퍼부으면 친해지고 친해지면 말을 듣고 말을 들으면 영향력이 커진다. 아프리카, 동남아에서는 어느 정도 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프간에서는 안 통합니다. 돈보다 강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ISK 전사들에게 투자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좋아지잖아 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중국은 이슬람의 적입니다. 경제 논리가 안 먹혀요. 중국 정부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석유 프로젝트는 몰수당했고 구리광산은 17년째 제자리이고 자국민은 계속 공격받고 있습니다. 중국 민간 기업들의 반응은 더 솔직합니다. 2025년 11월 연쇄 공격 이후 중국 대사관은 국경지역 자국민에게 즉각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보안 위험이 민간 투자 의지를 급격히 꺾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2022년 이후 아프간 FDI 공식 통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UNCTAD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없음이라고 밝혔어요. 중국의 선택지를 정리해 볼게요. 군대를 보낼 수 있나? 안 됩니다. 내정 불간섭은 중국 외교의 근간이에요. 아프간에 군대를 보내면 그 원칙이 무너지고 이슬람 세계 전체를 적으로 돌릴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를 포기할 수 있나? 쉽지 않아요. 아이낙 구리광산에만 4억 3천만 달러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포기하면 중국이 아프간에서 실패했다는 이미지가 남고 다른 1대1로 참여국들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냥 버틸 수 있나? 버티면 테러가 계속됩니다. 중국인 사상자가 늘어나면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시진핑 정부에 대한 비판 여지가 생깁니다. 더 무서운 건 스피로버입니다. 아프간 북쪽,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나라들도 권위주의 정권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요. ISK는 이미 이 지역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 로켓을 쏘았고 2024년 모스크바 크로커스 시티홀 테러 115명 사망을 실행한 건 타지크 국적의 ISK 조직원들이었어요. UN 보고서에 따르면 ISK는 중앙아시아에서 약 600명의 전투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어디로 갈까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로 가는 가스관과 송유관, 1대1로의 육상 루트가 전부 여기를 지나갑니다. 중앙아시아가 불안정해지면 중국 서부 전체의 안보와 경제 인프라가 위협받아요. 큰 그림을 봅시다. 중국은 위구르 정책을 내정 문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위구르 탄압, 국제 제재, 공급망 위기, ISK의 대중국 테러 명분, 투자 실패, 중앙아시아 불안정, 1대1로 차질, 내정이 외교가 되고 외교가 경제가 되고 경제가 안보가 됩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중국이 내정 불간섭을 외치며 위구르 문제를 봉쇄하려 할수록 그 파장은 국경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중국의 대외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입니다. 도로 깔아줄게. 항만 지어줄게. 발전소 세워줄게. 그러면 경제 좋아지고 우리한테 고마워할 거야. 실제로 140개국 이상이 1대1로에 참여하며 중국 자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프간에서 그 논리가 깨지고 있어요. ISK는 경제적 이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글로벌 칼리프 수립이 목표인 살라피 지하디스트 조직이에요. 위구르 무슬림 형제를 학대하는 중국은 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적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당신 가족을 학대했는데 그 사람이 취업시켜줄게 라고 하면 화해가 될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도덕적 명분 없는 경제 협력은 취약합니다. 미국도 비슷한 실패를 겪었어요. 민주주의 전파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부패한 정권을 지원하고 민간인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명분과 현실이 어긋나면 신뢰가 무너져요.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명분 자체가 없어요. 인권? 민주주의? 안 물어볼게.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게 1대1로 방식이었습니다. 잔소리 없는 돈을 원하는 권위주의 정권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인기가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지렛대가 없습니다. 서방은 인권, 민주주의를 협상 도구로 쓸 수 있지만 중국에겐 돈밖에 없어요. 상대가 돈에 관심이 없으면 막막해지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중국은 아프간을 기회의 땅으로 봤습니다. 1조 달러 추정 자원, 1대1로 확장, 미국의 빈자리, 탈레반과의 협력,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어요. 현실은 비용의 늪이었습니다. 반복되는 테러, 투자 위축과 강탈, 탈레반의 대테러, 무능력, 내부 노선 갈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악화시킨 핵심 변수가 위구르 문제입니다. 위구르 탄압이 ISK에게 대중국 공격에 강력한 명분을 제공했고 서방의 공급망 제재를 촉발했습니다. 물론 ISK는 위구르 문제가 아니더라도 중국을 공격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구르 탄압이 그 적대감에 기름을 부은 건 분명합니다. 내정이 외교가 되고 외교가 경제가 되고 경제가 안보가 됩니다. 인권 침해가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평화 없이는 번영 없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원이 풍부해도 평화롭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힘으로만 만들 수 없어요. 정의, 인권,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이 아프간에서 배우고 있는 값비싼 교훈이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위구르, 탈레반, ISK, 1대1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평화 없이는 번영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원이 풍부해도 평화롭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힘으로만 만들 수 없어요. 정의, 인권, 상호 존중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이 아프간에서 배우고 있는 값비싼 교훈이죠.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